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증시의 파동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나란히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엑스데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을 해야 될 텐데요. 이를 바라보는 시각들도 점차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증시는 일단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조금 더 신중하게 오늘의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뉴스 가운데서는 반도체 섹터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올해 확실히 반도체가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조금씩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에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수요 우위의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바로 대만의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올해 D램 2기가비트 기준으로 했을 때 공급은 한 해로 봤을 때 이 1,043억 개 정도를 예상을 했었고요. 수요 같은 경우는 1,054개를 나타내면서 이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현상이 올해 하반기에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에서는 7월쯤에는 이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초에 삼성전자는 감산이 없다. 기술적인 감산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바로 직전에 실적 발표를 내놓고서 이런 이 감산 움직임을 선회하며 직접적인 감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또 D램의 공급 물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시장 조사 업체에서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군들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는 DDR5의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DDR5가 조금 더 직접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킷이 있고요. 아비코전자라든지 TLB도 함께 DDR5 관련된 종목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1분기 매출액이요. 7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13% 정도 줄어들었지만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약 2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0.8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8%, 전 분기 대비 44%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젠슨항 CEO는 컴퓨터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속 컴퓨팅하고요, 생성형 인공지능 파트가 크게 바뀌고 있다. 이 컴퓨터 산업에 상당히 큰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번 실적 같은 경우는 부문별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 쪽 그리고 자율주행차 쪽에 성장이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14%, 전 분기 대비했을 때 18%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앞서서 엔비디아는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매출을 조금 더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 쪽으로는 매출이 114% 증가했습니다. 향후 6년간 140억 달러에 달하는 자동차 솔루션을 이미 수주했다라고 젠슨항 CEO는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또 납품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목군들 보자면은요, C랩과 MDS테크 정도 들 수 있습니다. MDS테크는 어제도 주가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고, 이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밝혔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차 쪽이 좋았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겠죠.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와 또 일본의 스탠스에 상당히 관심을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은 확실히 노선을 정했습니다. 친미 석양이 점차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나가는 가운데 일본도 동조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화이트리스트, 이런 관련 내용인데요. 반도체 관련 23개 품목 수출 관리 규제 대상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행정명령을 이미 공포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 규제 대상에는 EUB 노광공정 제작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식각장비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콕 집어서 중국에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이 해당 품목에 대해서 우호적인 우리나라나 이 미국을 포함해서 42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수출할 때는 회사가 건별로 이 경제 산업상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 바뀐 규제 같은 경우는 7월 23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나타난 규제보다 이게 더 타격이 있을 거다. 중국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 중국을 압박한다고 해도 우리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또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그 빈자리를 국내 업체들이 채우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관련된 종목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있죠. 최근 들어서는 제자리 걸음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제2의 반도체로 정부에서는 바이오를 낙점했습니다. 어제 추경호 경제부 총리가 오송 바이오 단지에 에이프로젠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쯤에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할 뜻을 밝혔고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이냐, AI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또 R&D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군 가운데서도 AI 보건 의료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관련주들 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이 방문했던 사진 조금 전에 보셨고요. 에이프로젠을 방문했습니다. 어제는 다소 좀 밀려났는데 오늘 장에 에이프로 그룹주들 함께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AI 의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루닉 같은 경우는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어제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오름세를 나타냈었죠. 루닛이 가장 탄력적이었고요. 그 밖에도 JLK, 뷰노, 딥노이드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연속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뉴욕 증시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히려 메카시 하원 의장은 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출 삭감이 없이는 협상의 진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조금 더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국 증시 전혀 귀를 펴지 못한 채 에너지주들만 소폭의 상승 움직임을 띠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오늘 우리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겠죠.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대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